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인표 작가님의 장편소설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우 차인표님이 작가님이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 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었던 책,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을 통해서 배우 차인표님이 작가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책은 지금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공간에 올라가져 있고 꼭 읽어봐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마음 아픈 일들이 동화 같은 문체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위안부 훈할머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 우리 집 초등 어린이도 요즘 조금씩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하루입니다. 저는 이 책이 차인표 작가님 신작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2011년 출간된 오늘 예보의 개정 확장판이더라고요. 2011년에 새 인물의 하루를 다룬 장편소설 오늘 예보를 출간했었는데 그때 못 썼던 인물 한 명을 더 추가시켜서 올해 이렇게 그들의 하루를 재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인물들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의 하루가 한 명 한 명씩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책의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나고단 씨의 하루, 이보출 씨의 하루, 박대수 씨의 하루, 독자의 하루가 꿈으로 시작해서 오전, 오후, 해질 무렵까지로 그들의 하루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20년 전 어느 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과거의 일들도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나고단 씨는 노숙자예요. 나고단 씨는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혹은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사업이 망했고 빚을 못 갚고 쫓겨다니다가 노숙자가 되었어요. 이보출 씨는 보조 출연자예요. 이보출 씨는 친구와 친척 돈까지 끌어모아 시작한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돈을 갚지 못해 쫓겨다니고 아들 태평이는 누나네에 맡겨놓았습니다. 1년째 떨어져 살고 있으며 보조 출연자를 하며 하루 일당 4만 원을 받고 아들 태평이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하루하루 돈을 벌고 있어요. 박대수 씨는 조직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고 딸이 생기자 조직 생활을 은퇴하고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식당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출이라는 고향 후배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후배는 잠수를 타버려요. 돈도 사기를 당한 상태에 박대수의 딸은 희귀병에 걸려요. 정유일은 독자의 하루로 나오는데 독자는 정유일의 별명인 독구 은둔자를 줄임말이에요. 정유일은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유일의 집에 닥친 사고로 식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공익 근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이 4명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뭔가 큰 반전이 있다던가 사건, 사고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근처에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여기 작가의 말에 보면 결국 부대 끼며 의지하고 서로 토닥거리며 끝까지 살아야 하기에 휴식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나오는 4명의 하루가 고단하고 지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봐야지. 살아볼만해. 하루는 소중하다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20년 후 그들의 하루를 읽으면 그래 살아보니 잘 살았네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평범한 듯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형 판타지 소설 인어사냥입니다.
와, 이 책은 제가 진짜 읽는데 몰입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읽을 때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오랜만에 몰입해서 쭉 읽은 그런 소설책입니다. 제가 판타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책 띠지에 적혀 있듯이 영생하는 인어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과 근원적인 욕망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박덕무와 그의 아내 임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아요. 첫째는 딸 영실, 둘째는 아들 영득. 소박하게 살던 이 가족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아내 임씨가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박덕무와 그의 두 자녀는 슬프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6년을 그렇게 또 소박하지만 묵묵히 살고 있는데 딸 영실이 폐병으로 쓰러져요. 숨도 잘 못 쉬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 보지만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공연감이 찾아와요. 그러고는 기름 한 방울을 영실에게 먹입니다. 그랬더니 영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기름 한 방울로는 며칠밖에 못 버틸 거라고 말해요. 박덕무는 공연감에게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연감은 이 기름은 인어를 끓여 짜낸 기름이라고 말해요. 박덕무는 그래서 인어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의 잔혹함, 끝없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 그 욕심들이 끔찍히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독도 강치를 약탈해가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본인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잔혹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 기준이지만 읽기에 내용이 크게 거북하지 않고 정말 진짜 몰입해서 잘 읽었어요. 여기 띠지를 한 번 더 보면 당신은 먹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요. 내가 박덕무라면, 내가 영실이라면, 공연감이라면 나는 어떨까? 나는 욕심이 안 날까? 나는 이 인어 기름을 먹어서라도 영생을 살고 싶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 잘 읽었고 앞서 소개한 이 두 책과는 다른 장르의 책이지만 이 세 권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인어사냥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차인표 작가님 소설 3권 소개해 봤는데요. 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가슴 저릿함이, 그리고 그들의 하루는 따뜻함이, 인어사냥은 놀라움이 들어있습니다. 3권 다 너무 재밌게 읽은 소설이고요. 다 각각 다른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마음에 드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진짜 추천합니다. 차인표 작가님 소설책 3권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